자, 문제 푸느라 고생들 하셨죠? 그럼 후딱후딱 한번 답들을 확인해 볼까요? 준비됐어요? 이렇게 바쁘셔? 자,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푸니까 좀 어땠어요? 그렇지.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특별히 지문이 길고 어려운 것들만 했어요. 고생시키려고.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했던 대로 포인트 연습하면 지문이 낯설고 길어도 답 찾는 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어떤 문제 누가 출제한 건 내줘도 다 할 만한 문제들이니까. 자,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자, 볼게요. 요번에 뭡니까? 2013년 취득을 했대. 등기했대. 2021년. 그럼 따져보면은 13년에 취득했으니까 14, 15, 16, 17, 18, 19, 20, 21. 8년입니다. 8년. 오케이? 그럼 8년에 관한 게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나 없나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 차익 계산이다. 토지에 관한 것, 틀린 것은 우리가 이런 거 배웠습니다. 양도 차익이라는 공식은 뭐가 되느냐? 양도가의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럴 때 우리가 원칙은 뭐가 되는 거야? 실지 거래가액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을에 결정한다고 그랬죠. 취계 결정. 근데 취득가액은 옛날 거죠. 옛날 거면 과정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매매사례가액 나오죠. 그 다음 감정가액인데 환산가액이 먼저 나왔어. 그 다음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이 순서가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이거죠. 따라서 틀린 것 답이 몇 번이 된다? 1번. 해볼만 하잖아. 설마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순서만 하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 요거 보죠. 2번.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당연히 뭐가 돼요? 실지거래가액이다. 당연한 얘기. 그 다음 3번. 실거래가를 계산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한다? 이 말은 뭐가 되는 거야? 취계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취계결정을 하면은 필요경비도 일정 비율만 인정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 얘기하죠. 일정 비율. 뭐냐?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 토지야. 토지와 건물은 등기가 돼 있다. 토지 건물 등기가 돼 있으면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몇 프로라고 그랬죠? 3%. 등기된 토지니까 미등기면 얼마가 된다? 1000분의 3. 0.3%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똑같이 해야 된다.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답은 1번이 되지만 2, 3, 4, 5도 알아둬야 되겠죠. 지금은 옳게 나왔지만 다음엔 틀리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이거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날 배웠어도 그날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 보니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그럼 볼까요? 1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여러분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할 줄 모르잖아.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 세무사. 세무사 수수료 공제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재건축 부담금. 법률에 의한 부담금은 강제성이 있으니까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제받을 수 있죠. 그 다음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이 됐다. 그럼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나와서 소송비용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뭐예요?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됐대. 그럼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집어넣었으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 것 답이 몇 번이 된다? 4번. 그 다음에 5번. 공증비용.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갔으니까 공제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으면 양도차익 구할 때는 제외가 된다는 것.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요것도 한번 맞출 만한 문제 같은데. 그죠?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수고했어요. 미안해. 자네만 이런 거 기분 나빠? 자네가 좋아서 그래. 웃지 마. 자, 그 다음 3번 또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아주 필요경비 끝장을 내려고. 이번에 옳은 거야. 옳은 거. 자, 여기 나왔어요. 약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포함되는데 이거 뭐야?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날짜는 언제 주겠다 정해놨는데 늦었어. 늦어서 미안하니까 미안해. 내가 이자 좀 줄게. 요거는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거니까 경비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자, 그럼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옳은 거 물어봤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1번. 5초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이자 두 가지가 있죠. 취득 당시에 약정에 의한 이자는 포함하지만 이후에 발생한 연체이자 같은 거. 지급기일에 지연이 뭐야? 지급일자가 있는데 지연 늦게 냈어. 취득 이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뭐야? 자본적 지출도 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증명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더라도 증빙자료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틀린 말. 그 다음에 3번 나왔어요. 3번은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실거래가로 하거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거나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공제를 받습니다. 감가상각비가 뭐예요? 부동산, 건물 여기 있어. 건물이 처음엔 새 건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어떤 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감가상각비 뜻 이해가요? 왜 이래는? 부동산 소유하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 이건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죠. 다만 안 될 때가 있어. 어떨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으면 양도차익 구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똑같은 지문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적용하지 않는다. 요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요거죠? 채권. 채권의 매각차손이라는 것은 항상 경비로 인정하죠. 다만 한도가 있죠.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차손이 한도라고 그랬지. 따라서 상대방과 관계없이 요 말이 틀렸죠. 전액 요 말이 틀렸죠. 같은 날 금융기관에 팔았을 때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인정해준다. 기억나셔? 아까 있잖아. 그래서 500만 원 주고 샀다. 은행에 400만 원에 팔았다. 100만 원 손해본 건 인정해줘. 그런데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채 300만 원 받고 팔았다. 200만 원 손해봤으니까 공제해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도가 얼마다? 100만 원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 없어도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번 옳은 거, 2, 3, 4, 5 틀린 게 되겠죠. 이것도 해볼 만한 건데 밑에 몰라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보니까 요건 좀 어려울 거예요. 요거는 한 번 출제가 됐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건데 요거는 여러분이 봐도 어려워. 왜 어렵냐? 영어가 나오잖아, 영어가. 그것도 A, B가 아니라 X, Y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못하는데 그림 그려볼게요. 이거예요. 값이 있는데 X 토지야. 얼마 주고 사왔냐? 1억에 매수해서 을에게 증여했대. 그리고 X 토지에는 값의 차입금 5천만 원. 자,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린 거야. 야, 을아, 증여해 줄게. 대신에 빚을 네가 떠안어라. 이게 바로 뭐가 되죠?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럼 부담부 증여다 그랬으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5천만 원 갚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배우자한테 떠넘겼으니까. 따라서 갑은 5천만 원을 양도로 보는 거죠. 이해가셔? 그 다음에 을은 뭐가 되느냐? 채무에 대한 것 5천만 원은 유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초과되는 것 5천만 원. 이게 1억짜리니까. 그럼 5천만 원은 무상으로 보는 거죠. 요 그림은 이해가죠? 이거야. 그럼 볼게요. 1번 부담부 증여로 인수되지 않은 채무. 인수되지 않았으면은 부담부 증여 채무에 해당하는 것 제외가 되겠죠. 인수해야지만은 채무가 되는 거지. 인수되지 않았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따라서 맞고. 2번 양도로 보는 것. 채무 5천만 원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5천만 원 양도라고 그랬잖아. 주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부분에 취득가액은 2,500만 원이다. 취득가액 물어봤어? 취득가액은 뭐가 되느냐? 5천만 원에 대한 건데, 5천만 원에 대한 건데, 요것은 어떻게 되느냐? 모두 얼마에 대한 거야? 1억 중에서 5천만 원이잖아. 말 이해가요? 그럼 결국 반이야. 반이니까 2,500만 원이 취득가액이야. 요건 여러분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요거 보니까 양도가액은 5천만 원 맞고요. 이 3번하고 5번을 잘 봐. 같은 거야. 5번은 보니까 갑이 X 토지를 주고 증여가액 2억 원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 자산 2개 준 거야. 이거는 X 토지만 준 거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Y까지 같이 2개를 증여했다 이거야. 말 이해가나? 여태까지는 X 토지에 대해서만 했는데 만약에 요번이 토지 X 토지하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아닌 Y 자산을 함께 을에게 증여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X 토지만 준 게 아니라 Y도 또 준 거야. 2개 준 거야. 근데 2개 준 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2개 준 게 X 토지의 증여 가액과 또 다른 증여 재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각각 2억이래. 그러면 자 모두 얼마짜리라고 그래서 채무가 5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거는 증여를 몇 개 했다고 그랬어? 2개. X와 Y를 줬다는 얘기지. 이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X란 얘기지. 2개 줬어. 2개 줬는데 이 중에 과세 대상 자산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토지. 그러니까 이거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자 채무인수가액 곱하기 증여재산. 증여재산 중에 과세 대상, 그렇지.
그러면 증여재산은 X와 Y인데 각각 2억이래. 그럼 2억 더하기 2억. 이 중에 과세대상 토지는 얼마가 된다? 2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 2억, 또 다른 증여 Y 2억, 모두 증여가 4억이란 얘기야. 이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뿐이 없어. 그럼 2억이니까 결국 4분의 2. 그러면 2분의 1. 결국 5천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이 토지에 관한 금액이다. 얘. 토지에 관한. 문제가 뭐야? 토지에 대한 양도를 물어봤으니까. 괜히 문제 만들었어?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 나왔던 거예요. 올해 시험 안 나와. 근데 혹시나 문제 풀다가 보면은 요건 요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만 증여했어. 근데 요번에는 과세 대상 토지 하나하고 과세 대상이 아닌 다른 Y 두 개를 증여했어. 이럴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과세 증여, 과세되지 않는 증여, 합산한 것분에 과세되는 토지의 증여. 그럼 각각 2억이니까 2억분의 과세 토지는 2억, 그러니까 4분의 2, 2분의 1, 2,5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는데 요거는 안 풀어봐도 괜찮아. 확 찢어버려도 괜찮아. 요건 내가 왜 집어넣냐? 여러분 고민 좀 한번 하라고. 됐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다음 우리 정규 7월 강의부터는 재밌는 문제들이 들어갈 거예요. 다른 시험에 나왔던 지방세법. 요걸 갖다가 추려가지고 강의 때마다 해드릴 거야. 한 5개씩만. 왜냐하면은 세무직 공무원에 나왔던 게 몇 년 뒤에 공인중개사 나오고, 공인중개사에 나왔던 게 몇 년 뒤에 세무직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도 지방세 똑같이 배우는 거니까. 국세도. 그래서 다른 자격증 시험에 또는 취업 문제 나왔던 거를 집어넣을 테니까 그게 이번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나올 만한 것들만 추려가지고. 그래서 기출문제도 하고 예상문제도 다 같이 할 거니까 잘 들으시면 돼. 오늘까지는 다 용서해줘. 다들 어디 놀러 갔나 봐, 그지? 금요일이니까. 이게 왜 심해졌냐 알아요? 요즘 백신 좀 맞고 사람들이 여유가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주말만 되면 정신없어. 그걸 내가 많이 늦게 다니면서. 택시 잡기가 쉬워졌어. 그러다가 요즘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 좀 많이 좀 풀어졌죠? 여러분도 풀어졌어, 다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번의 답은 5번이지만 요건 안 풀어봐도 관계가 없다. 여러분 고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건 알아둬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따져볼게요. 우리가 미등기 자산은 세율이 100분의 얼마?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은 설명이죠. 항상 공제 받으려면 기본 조건이 뭐야? 등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년 이상이 돼야 되고 등기가 돼야 되고 건물을 해야 되고 장기보유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 3번 보면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그럼 비과세잖아.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죠? 비과세면 이거 계산 안 하죠? 근데 뭐라고 돼 있죠?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9억까지는 비과세지만 초과되면 뭐가 되죠? 과세. 과세가 되면 공제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유기간이 2년 6개월, 3년이 안 됐으니까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틀렸죠. 항상 장기 보유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해볼 만한 문제인데. 따라서 일단 틀린 거 몇 번이 돼요? 3번. 4번 보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식입니다. 양도차익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공식 아까 했었죠? 맞고요. 그 다음 5번. 건물이래요. 등기됐대요. 12년이래요. 토지와 건물은 1년에 공제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 몇 프로? 2%잖아, 2%. 그럼 12년 곱하기 2%. 미치겠어, 내가. 1은 2, 2는 4, 24%다. 맞죠? 항상 토지와 건물은 1년에 몇 프로? 2%. 그런데 1세대 1주택 과세가 되는 건 보유기간 따로 4%, 거주기간 따로 4% 적용한다. 토지 건물이 나오면 땡큐지. 그냥 1년에 곱하기 몇 프로만 하면 돼? 2%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 몇 번이 됩니까? 3번. 3년 보유가 안 되면 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